수년간 이어오던 리플과 SEC의 소송. 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최종 결말,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비트코인의 추세부터 살펴봐야겠죠. 반감기 직후인 지금 비트의 가격은 크게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비트코인이 결국 메가런을 보여주며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밑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반감기에 따른 공급 감소가 핵심으로, 기술회사 젠3의 CEO 샘슨 모우는 소위 오메가 캔들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00만 달러, 하나 약 13.7억 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 반감기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물량 통제를 통해 희소성을 보장하고 가격을 상승시킬 동안으로, 지난 20일 진행된 비트코인 반감기는 실제 보상을 최고에 된 블록당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보상은 처음 비트코인이 출시되었을 당시 블록당 50개를 받았으나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3.125개로 대폭 감소했죠. 새롭게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통제해서 최종 2100만 개 한도의 채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반감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는데, 반감기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와 ETF로 인한 수요가 겹치면서 공급 충격으로 이어져 소위 오메가 캔들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은 이미 반감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ETF 수요가 시장을 자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즉 비트코인의 일일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며 높은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오메가 캔들은 거의 확실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메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이 2017년에 폭발적인 랠리와 유사한 강력한 상승세의 시작을 예고하는 매트릭을 보이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서 일주일 평균 공급 지표가 16만 1천 개에서 7만 6천 개로 50% 이상 급격히 하락했고, 이는 역사적인 강세장에 진입하기 전인 2017년의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거든요. 이러한 흐름 지표가 전체 거래소에서 6만 4,500개로 하락한 후 2017년 12월 약 2만 달러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강세를 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만, 일일 차트상 캔들 배열은 약세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래소 전체에 흘러드는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도 맞지만, 특히 채굴자 보상을 절반으로 줄인 4월 20일 이전에 사용 가능한 공급이 처음으로 460만 개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거든요. 반감기가 일일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현재 수요만 유지하더라도 공급 압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리죠. 마지막으로 금 ETF가 금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킨 것처럼 비트코인 ETF 출시로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거의 모든 분석들이 하나같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물론 반감기 후에 상승하는 게 당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관련 지표들과 분석은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투자자로서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또 하나 시장의 상승세에 영향을 줄 이벤트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과가 있죠.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시장이 기둥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만약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건 다른 알트코인도 추후 현물 ETF를 신청하여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움직임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프랭클린 템플던, 블랙록,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연기한다는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죠. SEC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고, 이 결정은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최종 신청한 ETF 승인 여부를 한 달 앞두고 이뤄진 것인데, 현재 9곳의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거든요. 이 중에서 바네크 상품의 최종 결정 기한이 5월 23일로 가장 빠른데, SEC는 최종 기한을 넘기기 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죠. 따라서 5월 23일까지 이 ETF의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승인될 것이다, 승인되지 못할 것이다, 양쪽 분석 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일전 홍콩에서 승인됐던 ETF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홍콩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도 현물 ETF를 먼저 승인해 버렸기 때문에 먼저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SEC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 부담이 줄어들었을 걸로 생각되어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에 승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시장의 추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현재 소송에 관련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요청한 약 20억 달러 벌금 요구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어요. 이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리플은 SEC가 제안한 벌금이 과도하게 처벌적이라고 주장하며 대신 1,0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밝혔거든요. 제출된 서류는 위원회가 요청한 20억 달러 벌금이 사건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에서 리플은 무모한 행동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물론 XRP의 판매를 진행했음을 인정했으나 이러한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거래의 세부 사항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지식 있는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판매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잘못된 판매였다고 할지라도 약 20억 달러의 벌금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리플 측은 소송 과정에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중요한 승리를 확보했다고 강조했거든요. SEC의 이러한 벌금 요구가 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 말은 즉 약식 판결에서 분명히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결을 얻었는데 이러한 벌금 액수를 청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송의 타임라인을 보면 SEC의 답변서가 2024년 5월 6일까지 제출될 예정이거든요. 현재 소송의 다음 단계는 리플의 반대 의견과 SEC의 제안을 검토하는 법원의 검토 과정이고, 벌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내릴 예정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담당 판사가 리플이 XRP를 기관 등에 판매했던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벌금액에 대해선 리플이 제안한 1,000만 달러의 벌금액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SEC가 요구한 약 20억 달러를 책정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20억 달러라는 벌금액이 책정되면 리플 측도 에스크로, 물량 등을 판매하기 때문에 시장에 XRP에 대한 매도 압력이 엄청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반발이 생길 수 있겠죠. 더불어 SEC는 사실상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리플이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벌금을 낸다면 벌금을 냈다라는 명분을 SEC가 가지고 가고, 리플은 벌금은 냈지만 소송을 원만하게 끝내며 리플의 생태계 확장을 무난히 시작하는 그림으로 서로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없는 쪽으로 가는 게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판사의 최종 판결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에 유의 깊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